안녕하십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모니터가 제공하는 더 나인 리포트. 오늘 8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금리를 버리는 일본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인 리포트는 매달 9일,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붙인 타이틀이고요. 저는 비교정치 경제학을 일본을 중심으로 전공한 노 다니엘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금융 체제, 금융 행동을 오랫동안 해온 국가입니다. 거의 이자율이 적응을 해도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물론 이건 이제 지금도 설명드리듯이 일반인이 보통 은행에 예금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와 일본은행, 국립은행이죠. 이제 사이에서 있던 일부에 적용된 것이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금리를 유럽 나라들이 일부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장 긴 기간에 이루어진 아주 두드러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오전에 일본의 국립은행이 이제 일본은행이 해제하겠다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금융정책결정회에서 오늘 결정한 것인데, 2016년 1월부터 실시되어 온 대규모 금융 완화를 이제부터는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장단기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ETF라는 것은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펀드를 신규를 구입하는 종료하는 그런 면에서 2016년 1에 실시된 금융 완화에 조금은 이제 수정을 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마이너스 금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을 맡기는데 이자가 붙지 않고 거꾸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생각하기 힘든 것이고, 보통 금융 소비자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민간 금융기관, 앞으로도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전국은행을 일본에서는 도시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상업은행에 이제 클래스가 있어서 맨 위에 전국 영업을 하는 도시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A, B로 나누고, 다시 그 밑에 금융조합 등등, 굉장히 뚜렷한 이런 하이어라키, 삼각 위계 체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제 도시은행들하고 일본의 중앙은행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에서 일부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돈을 맡기지 말고,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놓지 말고, 일반 소비자, 시민들한테 돈을 빨리 융자를 줘서, 말하자면 사회에 있는 그런 화폐의 공급량을 늘리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인위적인 정책이었죠. 근데 이것을 2016년 1월 달에 양적, 질적 금융 완화라는 거에 따라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주로 아베 정권에서 이제 집행되어 온 정책인데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중앙에 대한 지나친 자금 유치를 낮은 금리, 이거를 더 이상 맡기지 말고 빨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대출해서 자금을 전환시켜서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디플레이션을 탈피하자 하는 것이 이제 주목적이고, 이것을 사실은 이제 이런 정책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발동을 건 것은 장기 상당히 집권했던 아베 정권이었고, 물론 아베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은, 아베가 물러난 다음에 이런 새로운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된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도의 배경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베노믹스. 아베가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을 정권했는데, 아베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세계 화살이라는 시장의
그 돈을 풀고 그를 통해서 굉장히 침체, 저성장에 들어가 있는 일본의 성장률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시장에 돈이 철철 넘치게 하자. 옷가네가 자부자부 하도록 하자. 이제 그런 정책을 추경하면서 아베가 발표한 중대한 그 정책이 세계 화살이라는 그런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그래픽을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끝장내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큰 정책이 그 여기 보듯이 그 아주 대담한 금융 모니터리 이징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이자율을 가능한 한 높여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갖다 쓰게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exible application of fiscal stimulu스는 이제 그 재정 출동이죠. 국가가 가능한 한 예산을 가지고 재정을 말하자면 풀어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돈을 사회에 풀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 개인 투자,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규모 프라이빗 그 섹터에서의 투자를 인커리지하는 그 세계 화살로서 디플레이션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아베는 결국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물러났는데, 이제 그 후에 바톤을 받았던 이제 기시다 정권에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정책을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이행의 수단들, 결국은 지금까지 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썼던 정책들입니다. 제로금리 정책은 정책적인 용도로 제로금리, 말하자면 돈을 갖다 쓰라는 것이죠. 금리가 제로라는 것은. 그리고 양쪽 공급 완화,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시은행, 지방은행 같은 그런 상업은행들이 정부의 채권을 사도록 해서 그만큼 정부가 돈을 풀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구매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 금융 완화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제로 금리 정책이었다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 시민은 아니고 중앙은행하고 이제 정부사의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채권에 구매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번, 5번의 새로운 차원의 금융.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이제 아베 플러스 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베 수상, 그리고 일본은행의 총재로 구로다라는 이제 학자 출신의 사람이 일본은행 총재가 들어서 콤비가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일본 금융사에 없었던 그런 대담한 정책을 이 둘이가 페어가 돼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오늘 시점에서 이미 말씀드리면 이제 아베는 최근에 어떤 그 사고로 이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고, 구로다도 이제 중앙은행 총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도 없고 구로다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행이 새롭게 이제 그 정책을 만든 것인데, 일단은 새로운 차원의 금융은 이제 아베와 구로다의 작품이었죠. 물가 상승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고육지책으로 짠 거였고, 화폐를 많이 공급을 하고, 또 채권 및 ETF를 구매를 해서 그 돈을 말하자면 풀어내는 걸로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금융이라는 그런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을 실현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아까 오늘 이제 화제가 된 거였는데, 금리 제로를 결국은 통한 양적인 질적인 완화다. 이거는 지금까지 일본 금융 역사상 최초입니다. 많은 시중 은행들이 과거에는 그 일본 그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면 돈을 이자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리 은행 간의 관계라도. 다만 마이너스 금리는 고지고대로 해석한다면은 일반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돈을 내야 되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돈이 깎이는 그것을 이제 막겠다.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가능한 한 그 정부가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풀어나가는 것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이제 오늘 발표된 것이죠. 그다음에 yield curve 컨트롤은 이제 채권의 관계에서
채권을 이자율을 10년 기한 이자율을 제로로 해서 결국은 이것도 이자 없이 유통되게 해서 자유롭게 채권을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일드 커브를 컨트롤을 해서 이자율을 제로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본 정부가 원하는 그런 상태로 풀릴까는 이제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세계 금융역사상 보기 드문 이런 조치들을 한꺼번에 취해온 것이 이제 일본의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그런 정책이 발표된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로써 이제 정책금리 수준으로 일반 금리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꽤 있고요.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엔화 가치가 뭐 아시겠지만은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이자가 세면 셀수록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엔화 가치가 조금 상승한다면은 많은 업자들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엔화를 구입함으로써 엔화가 조금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채권을 통해서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변동형이건 고정형이건, 그래서 채권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만큼 사회에서 돈은 이제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서도 주택 융자를 포함한 일반 융자에도 고정형 장기 금리가 앞으로는 조금씩 상승해서 아주 0.5%, 1% 정도 가지고 어떤 주택 구매업자가 주택 구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자를 매개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로 가는 단초를 오늘의 정책이 마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권 그리고 일본 은행의 말하자면 의도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은 저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그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